저 이름이 왜 시즌 2 명단에 있습니까? 블랙퀸즈 선수들이 가장 크게 흔들린 지점은 바로 그 한마디였다. 박민서라는 이름이 거론된 순간 라인업 공개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정적에 가까웠다. 더 놀라운 것은 박민서만이 아니었다. 시즌 2 트라이아웃에는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몰렸고 그중 마지막 관문에 오른 선수는 단 18명뿐이었다. 올림픽 메달 8개, 아시안게임 메달 22개, 전국체전까지 포함하면 총 117개의 메달 경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설명이 나오자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의 표정부터 달라졌다. 이제 야구 여왕은 친근한 성장 예능이 아니라 자리 하나를 두고 진짜 경쟁이 벌어지는 생존 무대가 된 것이다. 가장 잔인한 조건은 이미 공개됐다. 시즌 1에서 블랙 퀸즈는 4승 4패로 마무리했다. 그때도 3패 시 선수 방출이라는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팀 내부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시즌 2는 그보다 더 세다.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이 걸렸다. 이 말은 한 경기 한 경기가 방송용 이벤트가 아니라 팀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뜻이다. 추신수 감독이 절대 지지 않는 최고의 라인업을 만들고 싶다고 결연하게 말한 것도 그래서다. 기존 멤버를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된 순간이었다. 채널 A 야구여왕 2는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티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6월 초 첫 티저에서는 추신수 감독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가 다시 모여 시즌 2 선수 선발 회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왔다. 신재호 PD가 47개 종목 308명 지원이라는 숫자를 꺼내자 분위기는 바로 바뀌었다. 단순히 많이 지원했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프트볼 출신만 29명이었다. 야구와 가장 가까운 종목에서 온 선수들이 주루 슬라이딩 타격, 캐치까지 이미 기본기를 갖춘 상태로 문을 두드린 것이다. 블랙 퀸즈 기존 선수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도전장이었다. 이 지점에서 박민서라는 이름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진다. 팬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이 아니다. 박민서가 라인업 논란의 중심에 놓인 순간 사람들은 바로 질문을 던졌다. 이 선수는 기존 블랙 퀸즈의 성장 서사를 이어갈 인물인가? 아니면 기존 판을 뒤집을 카드인가? 시즌 1의 매력은 서로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야구를 배우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시즌 2의 명단은 감동보다 실전성을 더 먼저 묻고 있다. 누가 더 빠르게 던지는가? 누가 더 멀리 압박 치는가?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는가? 이 기준 앞에서 이름값은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충격은 투수 쪽에서 먼저 터졌다. 티저에 등장한 투수 지원자들은 시속 100km가 넘는 공을 연달아 던졌다. 그중 창던지기 출신 지원자는 최고 시속 110km를 기록하며 현장을 뒤집었다. 창던지기 선수의 어깨 회전 하체 추진력, 그게 릴리스 순간의 폭발력은 야구 투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강한 공을 만들 수 있는 신체 조건과 운동 감각만큼은 분명했다. 추신수 감독이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장면은 단순한 예능 리액션이 아니었다. 감독의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이 공이 제구만 잡히면 시즌 2 이 마운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장면이 장수영에게 주는 압박은 작지 않다. 시즌 1에서 장수영은 블랙 퀸즈의 투수 상징이었다. 배드민턴 출신답게 순발력과 손목 감각이 좋았고 낯선 마운드에서 버티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시즌 2의 기준은 버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 타자가 강해지고 팀 목표가 승률 6할로 올라간 상황에서 투수는 감동보다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시속 100km 이상을 던지는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다면 장수영은 더 이상 안전한 일 선발이 아니다.
재구 변화구 경기 운영 위기 대처까지 모두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타자 쪽에서도 긴장감은 폭발했다. 송가와 같은 테니스 종목 출신 지원자들이 장타력을 앞세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테니스 선수는 공을 끝까지 보고 몸통 회전으로 힘을 만들고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밀어넣는 감각이 뛰어나다. 야구 배트로 바뀌어도 그 기본 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 티저에서는 윤성민 코치가 이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마운드에 올랐지만 연이어 안타를 허용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장면 하나로 메시지는 충분했다. 시즌 2의 도전자는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기존 주전 자리를 빼앗으러 온 사람들이다. 송하에게도 이 변화는 예민하다. 시즌 1에서 송하는 타격 쪽 상징이었다. 빠른 적응력과 정확한 컨택으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블랙 퀸즈 공격의 얼굴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같은 테니스 계열에서 더 강한 장타력을 가진 지원자가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송가가 가진 장점은 더 이상 유일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누가 더 정확히 치는가가 아니라 누가 찬스에서 장타를 만들고 누가 수비 부담까지 감당하며 누가 팀의 승률을 실제로 끌어올리는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시즌 2 라인업 공개는 송하에게도 조용한 경고장이었다. 아야카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 아야카는 소프트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 1에서 기술적 안정감을 보여준 인물이다. 야구와 소프트볼은 공이 크기 투구 방식, 거리 타격, 타이밍이 다르지만 수비 위치 선정과 송구 감각,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에서는 분명한 연결점이 있다. 그래서 아야카는 블랙 퀸즈 안에서 경험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시즌 2 트라이아웃에 소프트볼 출신이 29명이나 지원했다는 숫자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야카만의 강점이라고 생각됐던 영역에 대규모 경쟁자가 들어온 것이다. 김오나에게 걸린 부담은 또 다르다. 핸드볼 레전드 출신인 김오나는 시즌 1에서 온탄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투타 양쪽에서 존재감을 만들었다. 강한 어깨, 빠른 판단, 승부욕이 모두 야구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즌 2에서는 팀 전체가 강해지는 만큼 김오나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라 정말 경기에서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다. 승률 6할이라는 목표는 스타성을 보는 기준도 바꾼다.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기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필요해진다. 박하양과 김성경 같은 기존 멤버들도 예외가 아니다. 시즌 1에서 쌓아온 팀워크는 분명 자산이다. 그러나 시즌 2 티저가 보여준 방향은 분명하다. 비시즌 훈련으로 수비 타격 주루가 모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자들의 운동 능력이 너무 강하다면 모든 포지션은 다시 열릴 수밖에 없다. 추신수 감독이 원하는 라인업은 추억의 라인업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라인업이다. 이대형 코치는 주루와 수비에서, 윤성민 코치는 마운드와 타격 대응에서 더 냉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제작진은 이렇게 독한 구조를 선택했을까? 답은 시즌 1의 성공에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야구 여왕은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 블랙 퀸즈라는 상징을 앞세워 주목을 받았다. 박세리 단장, 추신수 감독,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라는 조합은 시작부터 강했다. 하지만 시청자가 끝까지 반응한 이유는 이름값 때문만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넘어지고 울고 다시 뛰면서 진짜 팀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즌 2다. 같은 감동을 반복하면 힘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작진은 더 큰 숫자와 더 냉정한 조건을 들고 나왔다. 308명, 18명, 승률 6할 팀 해체. 이 네 가지 숫자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표팀 감독의 결연 선언처럼 받아들여진 추신수 감독의 메시지는 그래서 무겁다. 그는 이제 좋은 장면을 만드는 감독이 아니라
살아남을 팀을 만드는 감독의 얼굴을 하고 있다. 경기에서 지면 개인 사연도 인기 순위도 지난 시즌의 공로도 팀을 구하지 못한다. 특히 시즌 2 첫 방송이 7월 9일 밤 10시로 잡힌 만큼 공개 전부터 라인업 논란은 프로그램의 핵심 긴장감이 됐다. 박민서라는 이름 하나에 시선이 몰렸지만 실제 위험은 그 뒤에 있다. 47개 종목에서 온 308명의 도전자들이 블랙 퀸즈의 모든 자리를 두드리고 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박민서가 정말 판을 흔드는 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속 110km를 던진 창던지기 출신 지원자, 장타력을 보여준 테니스 출신 타자, 29명의 소프트볼 출신 지원자들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인가? 시즌 1의 블랙 퀸즈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시즌 2의 블랙 퀸즈는 생존을 증명해야 한다. 라인업 공개 순간 선수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든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것이다. 결국 야구 여왕 시즌 2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새 얼굴의 등장만이 아니다. 기존 멤버들이 그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장수영은 더 강한 투수 후보 앞에서 1선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송가는 같은 테니스 계열 도전자들 사이에서 타격 에이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아야카는 29명의 소프트볼 출신 경쟁자 속에서도 기술적 중심으로 남을 수 있을까? 김호나는 온탄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결정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추신수 감독은 냉정한 선택으로 팀을 살릴 수 있을까? 박민서만이 아니다. 이번 라인업 공개가 충격적인 이유는 한 명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블랙 퀸즈 전체의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 1이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면 시즌 2는 그 꿈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 블랙 퀸즈는 다시 출발한다. 하지만 이번 출발선은 다르다. 뒤에는 308명의 도전자들이 있고 앞에는 승률 6할이라는 벽이 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면 팀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첫 장면은 웃음보다 긴장에 가깝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누군가는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야구 여왕 시즌 2가 시작부터 시청자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이 단순히 방송 분량을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자 야구라는 종목이 주목을 받으려면 재미와 실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블랙 퀸즈가 더 강한 팀이 될수록 시청자는 선수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실제 경기의 긴장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시즌 2의 라인업 논란은 불안한 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음 단계로 올라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